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덤핑 방지 관세를 최대 38%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0일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최고가 경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금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모두 온스당 2,9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틀 연속 10%대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미 국방 예산의 삭감 소식과 더불어 CEO의 지분 매각 계획이 주가를 짓누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소비 심리 위축과 더불어서 경기 악화 우려에 일제히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미국 소비의 바로미터죠. 이 월마트가 실망스러운 올해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주가가 6% 이상 급락했고요. 또 여기에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이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1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직전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점 역시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여기에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기 둔화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다우지수와 러셀 2000지수 1%가량의 하락세 보였고요. M7은 이날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엇갈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팔란티어가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방부 예상 삭감 소식과 더불어서 이날은 CEO의 지분 매각 계획까지 부각된 팔란티어 10% 이상 급락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전기차 부품과 자동차 부품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였죠. 이 현대차 그룹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에 위치한 두 회사의 공장에서 제품을 공동 생산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맥이 쏠리고 있고요. 또 철강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드디어 우리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제 이 중국산 후판이죠. 두꺼운 철판을 의미합니다. 이 후판에 최대 3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 중국발 저가 철강의 공급 과잉이 따른 조치를 본격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또 이어서 2차 전지와 리튬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 최근 저평가 구간 부각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이슈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온기를 퍼지게 하고 있고요. 또 게임주, 한알령 해제 이슈 오늘도 역시나 유효합니다. 다만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엔터주는 오늘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어제 0.6%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27% 장 초반 약간의 현재 눌림목 형성하게 되면서 264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기관은 다시 한번 돌아와 줬지만요. 외국인이 여전히 2천억 원 이상 장 초반에 비해서는 거센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 가까이 크게 눌렸었던 코스닥. 오늘은 다행히 0.6% 어제의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772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닥 시장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이 드디어 강하게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각 400억 원 이상의 매물 담아내게 되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내고 있는 외국인 돋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다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보다 강한 낙폭을 기록했었죠. 다행히도 코스닥은 오늘 반등에 접어들었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 구간에 들어서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의료 AI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최근 의료 AI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리커전과 템퍼스가 최근 상승세를 이끌어주게 되면서 의료 AI 뉴욕 증시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의료 AI에 대한 다시 한번 수급 되돌림이 들어와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100% 들어오지는 않은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과연 종목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엔터주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엔터주 도로 떨어집니다. 어제 올라갈 때 좀 수상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한학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냐 뭐 이런 건데 그동안에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얘기는 있었는데 뭐 어제 뭐 5월 달에 뭐 만난다 뭐 얘기 있을 거다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로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장 끝날 무렵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학령 해제 관련주 이슈들은 이 이슈에 확 올라갔다가 저 이슈에 확 떨어지고 하는 게 과거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서도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고 해갖고 기대감이 올랐는데 결국은 안 왔거든요. 그래갖고 엄청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감에 뭔가 오르게 되면 막상 그리고 왔다 가도요. 안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엔터주들은 기대감에 올라갈 때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는 그냥 너무 많이 그동안 빠졌다가 이슈가 나와서 잠깐 들어주는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텐데 여기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급등하면 쫓아가지 말아라. 박스권 매매를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엔터주들이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받고 있는 그 외에 뭐 유리기판서부터 해가지고 로봇주, 자율주행, 뭐 어제 뭐 반도체도 떨어지고 어제 다 떨어졌잖아요. 생각보다 또 많이 떨어진 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덜 올라갔던 애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떨어질 때 조정시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아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마무리된 거는 아니라서 아직 강한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자 차트를 보면요. 자 먼저 우리나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제 조정받았다고 해도 빠진 게 없어요. 되게 강하죠. 막 장대응봉으로 차트를 죽여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흐름들이 없습니다. 일단 이게 좋은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잘 보면 돌렸어요. 자, 1월 달서부터 투자 전략을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죠. 상승장은 아닌데 또 얘기하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데, 안 좋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그거 상관없다.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이유가 차트는요. 모든 재료와 뉴스와 심리와 수급과 모든 것들을 다 녹인 겁니다. 물론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이걸 넘었죠. 여기를 넘었습니다. 이걸 넘은 게 이게 1월이에요. 여기 이 금 넘어간 게 이게 202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위기는 있었지만 2380 안 깨졌죠.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2380이 안 깨지면 매매로서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게 깨지면 도망가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2380 깨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깨지겠어요? 안 깨진단 말이에요. 최소한 박스권 유지가 되면서 종목 강세장이 계속 유지된다. 설 명절 전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설 명절 이후에서 지금 2월 달이 시작되고서도 지금 종목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다고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 게 불안하다. 또 빠지면은 또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걱정해. 2380 깨지면 다 팔고 도망가세요, 그때. 근데 그거 안 깨지면 지금 괜히 뭐 무서워갖고 한국 주식 못 사겠다. 그럼 후회합니다.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추세를 돌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막 1%, 2%, 3%, 4% 막 계속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 종목들은 지수가 0.5%만 가도 폭등하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어제 조정을 한번 잠깐 받았는데 오늘 살짝 들어주죠. 오늘 로봇주도 살짝 들어주고 뭐 인공지능 살짝 들어주고 뭐 철강주는 이슈 나와서 지금 그 후판 38% 덤핑가스에 매긴다 그래갖고 그 이슈 때문에 잠깐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이슈인 거고 그 외에서도 지금 방산주 어제 살짝 빠졌다 오늘 또 반등주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빠졌으면 어땠을까? 더 빠지면 한 2, 3일만 더 빠졌으면 먹을 폭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 덜 올라간 쪽으로는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 제약주도 좀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도 철강주처럼 갑자기 순환매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쪽이고 그러니까 덜 올라간 쪽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슈가 되는 쪽, 그러니까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 이쪽 수혜주들,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그다음에 가스관, 뭐 가상화폐, 자율주행 로봇 많죠. 그런 애들, 인공지능 AI, 뭐 그록3 관리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덜 올라가는 쪽들을 공략을 하면 시장의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요. 미국은 어제 무슨 뭐 소비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이 뭐 기대감 하락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급락을 해야지. 아니 안 좋으면 급락을 할 것이지. 뭐 4만을 깨든가 빨리. 안 좋으면 빠진 것도 찌끔찌끔 빠지고 또 올라가려고. 이게 강해서 그래요. 아니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 줘야죠. 과거 2022년도 미국장도 여기 지금 차트가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나오네요. 2022년도. 안 좋으면 이렇게 빠져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 종목들이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 안 좋아서 뭐 실적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랬어요. 이 미국도 2022년도에 하락장이 오면서 종목들이 다들 60%, 50%다 반토막 이상 났었습니다. 근데 안 좋다는 얘기로 떨어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요. 조정받으면은 사야 되는데 이게 조정을 세게 주면 땡큐인데 조정을 지금 세게 받으려고 미국이 그러니까 안 떨어지니까 세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덜 올라간 쪽을 잘 찾아서 매매로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오늘은 공략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이번 주 중후반 들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약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케이 지수는 1.2%대, 홍콩 항생은 1.6% 이상, 그리고 대만 각권 역시 0.5%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코스피는 현재 2,690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연이틀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코스닥은 다행히도 770선의 지지 여력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연기금의 순매수 기조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매매하기 좋은 장세라는 저희 전문가님 말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장에서의 흐름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각 1% 이상 역시나 오늘도 견조한 흐름, 견조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4,860선 막 돌파해주면서 아쉽게도 5,000선의 이 장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야말로 정말 이 셀바스 헬스케어 이 기분 좋은 훈풍을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뭐 제약주들 흐름이 올라오는 애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근데 제약주 강세가 당장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인공지능과 의료 AI와 밀접한 관계. 샘 올트만이 이제 의료 AI 쪽에다가 챗 GPT처럼 의료 GPT 뭐 만들겠다 선언을 했고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의료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를 움직일 텐데,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순환매로 오늘 철강주도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ENCell이라고 있어요. ENCell, 그다음에 엑셀 세라퓨틱, 지금 이게 22%, 12% 급등하고, 차바이오텍도 6.8% 급등하고, 이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쪽이거든요.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줄기세포도 뭔가 뭐 신약 느낌이죠, 그렇죠? 느낌이 뭔가 줄기세포로 뭐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이제 치료제로 뭐 조이스템 뭐 이런 거 히든크 감독이 무릎에다가 그거 줄기세포 심어가지고 그래서 잘 걸어 다니시고. 근데 이것도 대단한 그 기술이지만 이게 점점 줄기세포로 뭐 예를 뭐 복제양 돌리처럼 아니면 뭐 인공 심장, 뭐 인공 뭐 허파 뭐 등등 뭐 팔다리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언제 될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좋게 보는데 그건 그거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반등 나오고 그러면 의료 AI 또 순환매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제 출렁거리고 흔들렸는데 빠지다 말다가 오늘 다 반등 주죠. 그러면 세게 안 빠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려도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배열 패턴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쪽을 공략을 하면 이전에 드렸었던 셀바스 AI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안 움직였다가 결국은 큰 수익을 줬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애들을 찾아야 돼요. 셀바스 AI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처럼. 근데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직 덜 올라갔고.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이따가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제같이 시장이 쿵 하고 흔들릴 때 겁먹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겁먹지 말고 어떤 섹터와 어떤 거를 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셀바스 헬스케어를 얘기를 해드렸고 결국은 움직일 애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 로봇주들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셀바스 헬스케어도 의료기기 관련주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서 같이 따라가든 샘 몰트만이 다시 뭔가 얘기를 하든 아니면 머스크가 의료 AI도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록3 스페이스 X에다가 탑재한다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의료 AI 우리도 만들겠다. 아니 챗GPT 뭐 그다음에 저기 뭐 메타 아니 샘 몰트먼 뭐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록3가 못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이쁘고 괜찮은 애들은 매매하는데 저는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도 셀바스 헬스케어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제 매수했다가 오늘 좀 더 조금 빠졌죠. 많이는 안 조금 빠졌어요. 한 1, 2% 빠졌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매수가까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10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3,000원, 또 11일과 12일 루미르 11,000원과 11,300원, 13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3,000원, 또 에이징랜드 14일에 알아봤고요. 37,600원에 저희 접근을 해봤는데 2월 14일 에이징랜드 3%의 목표가 달성하면서 완벽하게 저희 목표에 도달을 해줬고요. 나머지 4일간은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2월 17일 에이직랜드 37,600원 그리고 18일 한국카본 14,000원.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바로 다음 날 19일 워트 9,340원에 만나봤었죠. 이날 단 하루 만에 5%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해줬고요. 또 2월 20일 셀바스 헬스케어 4,950원 상승률 1%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챙겨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한 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래일이죠. 금요일인 만큼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상황,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셀바스 헬스케어, 새로운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시장이 갑자기 출렁 빠져가지고 겁먹었을 사람들한테 이제 한마디 더 얘기하자면 어제 떨어졌던 부분들은 별거 없었고요. 단기 차익 실현이에요.
단기 차익 실현인데 우리나라 장이 막 상승장, 폭등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흐름들은 종종 나올 겁니다. 자주 나올 텐데 놀라지 마세요. 나쁘면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INTP라 직설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MBTI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냥 직설적이에요. 완전 T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를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현금화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뭘 얘기하면 시장 좋다, 괜찮다, 매매하기 좋다라고 얘기하죠. 믿으면 됩니다. 또 하나, 자 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도 오늘 금요일에 볼 텐데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언제 깨지냐면 저도 깨져요. 종목들 깨집니다. 근데 깨지면서 전 자랑을 해요. 왜냐면 현금화 전략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보다 덜 깨집니다. 전략을 그렇게 줘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일부러 좀 바닥에 있거나 안전한 쪽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요. 더 안 좋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가격을 밑으로 30%, 40% 삼성전자 5,000원에 사라. 포스코홀딩스 2,000원에 사라.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 내려버리죠. 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시장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라는 경고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안 좋을 때는 저도 추천주들이 깨지지만 남들보다는 좀 덜 깨지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역사적으로 제가 전문가 생활 19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의 깨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10개 중에 1개? 이 정도는 뭐 수익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거의 8, 9개는 다 올라가 상승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정도의 장이면 종목들이 깨질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1, 2개는 안 갈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가겠죠. 왜냐면 올라가는 특징들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닥에서 너무 급등한 거 말고 강한 거에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려는 애. 섹터가 트럼프, 머스크. 그러면 백발백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종목들이 박살나거나 급락을 하려면 미국 시장 엄청 박살나고 우리나라 시장 2,380 깨트리면 그러면 손실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누가 덜 깨지냐 게임이에요. 누구는 마이너스 60% 깨지고 누구는 마이너스 70% 깨지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20% 내서 손절할 수 있는 전략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남들보다 50%덜 깨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죠. 지금은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나는 장.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과감하게 매수 공략을 하는 전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을 하나씩 봅시다. 자, 에이징랜드. 자, 뉴로모픽, 뇌를 닮은 반도체 해가지고 에이징랜드. 자,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수익이 났는데 미도달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아마 들어갔던 거, 그 전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갔던 수익이 났어요. 근데 매수가 미도달 됐지만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갔다가 수익을 났는데 못 팔았다. 이것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런 얘기들을 왜 그런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패턴들은 지금 시장이 급락장이 아니잖아요. 지수 2,380 깨지면 얘도 깨지고 쟤도 깨지고 다 깨져요. 코스피 코스닥 있는 종목도 다 깨집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애들 있는 애들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60에선 돌리죠. 그러면 다시 튀어오를 때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혹시나 수익 났을 때 못 판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미도달 됐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한국카본. 이것도 가격은 미도달 됐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분명히 제가 작년에 한번 추천했는데 7월 22일 날에 추천했더라고요. 작년 7월 22일 날에 추천했었는데 이쯤에서 조정받을 때 이것도 바닥이죠. 봐봐 특징이 쭉 그러니까 강한 거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매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7월 22일 날에 들어갔던 거 기준으로 16,620 얼마 수익 나봤더니 한 59%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어쨌든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그다음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이런 애들을 봐야 된다. 왜 조선주가 강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잘 움직이는 애들이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한국카본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물론 좀 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서 조정받으면 100원 차이로 안 들어왔거든요. 14,100원 찍고 올라갔는데 아쉽지만 어쨌든 잘 올라갔지만 지금은 종목들 싼 것들 많으니까 굳이 뭐 이 위치에서 한국카본은 살 필요는 없다. 한국카본 말고요. 그 조선기자재 쪽으로 좀 덜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공개방송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조선기자재 피팅 관련주, 관이음새, LNG 가스선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쪽 관련주들은 해줘야 돼요. 트럼프 관련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는 LNG 가스 수출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차트들 모양 만들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한국화본 말고요. 얘도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이거 말고 많아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볼 만한 애들이 있습니다. 다는 못 사니까 다음 주 공개 방송할 때 꼭 들어오시고. 자, 다음은 워트. 액침 냉각 관련주. 자,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게죠. 에이징랜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패턴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로보티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여기서 추천했던 거. 여기서 로보,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바닥에서 얘기했던 애들이 다 비싸게 생겼죠. 근데 다 튀었단 말이에요. 아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다 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워트도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러다가 이제 HBM 얘기 나오거나 액침 냉각 나오거나 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거나 뭐 그록3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니까 이슈 나오면 다시 10,000원 쪽으로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5%대 절반이라도 팔았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도 못 팔아서 내려와서 아쉬운 사람들은 기다리면 또 올라옵니다.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지금 장에서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요 얘기고. 근데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은 뭐에 힌트가 있냐면 이 거래량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들이 좀 많이 실려 있는 애들이 좀 더 빨리 움직여요.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이 간질간질하죠. 근질근질하죠. 그렇죠? 빨리 움직이고 싶어갖고. 자, 급등명중 종목 셀바스 AI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괜찮았던 애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바닥에서 돌리는 다 패턴이 정형화돼 있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눈치를 못 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주식했다 그러면 뭘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패턴과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봐봐요.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은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죠? 왜 그래요? 유전자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주식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들 모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걔네들이 올라가야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움직이기가 좋아요. 얘네들도 쭉 빠졌다가 돌리고 여기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정배열로 돌리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덜 올라갈 거고 좀 덜 올라간 애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보다 좀 덜 올라가고 너무 이렇게 약한 애들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직도 지금 땅굴 파고 있는 애들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아픈 애들이니까 건들면 안 되고 돌아 올리면서 머리를 들고 최소한 61선을 위에서 놀고 있거나 우상향으로 정배열돼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곤란했던 종목이 셀바스 AI였던 거고 돌려 올리잖아요. 그렇죠? 올리고 그래서 수익이 지금 26%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모트렉스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갔지만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익은 꽤 났어요. 지금도 거의 10%에 좀 육박합니다.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더 튈 거예요. 아직 더 돌려야 되는데 지금 돌리는 과정입니다. 추세를 돌려놨거든요. 이제 여기 돌파하고 돌려놨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는 이제 흐름을 보일 겁니다. 나중에 자율주행 쪽으로 다시 매기가 붙으면 또 한 번 추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장이 박스권이니까 팔라고 얘기는 했지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얘도 정배열로 돌리고 있죠. 근데 패턴들이 다 비슷하죠. 제가 로봇주 줬던 것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해서 우주항공 테마 다 얘기했던 패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있었던 애들. 의료 AI도 마찬가지고요. 딥노이드, 셀바스 AI,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뭐 등등 그런 종목들이 다 저렇게 생긴 애들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어제 추천해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 한번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모양을 한번 봅시다. 모양이 많이 떠 있나? 셀바스 헬스케어 많이 안 떴네요, 그렇죠? 어제 4,935원에 공략을 시켜드렸는데 4,915원은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자 오늘 추가 매수는 한 4,875원 정도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정도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가격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4,950원인가
4,950원에 공략을 했었던 거고 오늘 추가 매수는 4,875원 요 정도 내에서 해보시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저는 이 모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좀 전에 봤었던 종목들 다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 다 좋아 보이지만 제가 이 종목의 점수를 크게 주는 것은 이 거래량이 마음에 들어요.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는 거래량의 흔적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크게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끼가 있어요. 한 번 움직이면 몇백 프로씩 움직이는 끼가 있는데 그 놈들이 지금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매집으로 들어왔는데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집 거래량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 올라간 것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부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얘가 지금 증거금 100%짜리에다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상패당할 유익이 있는 종목도 아니고 의료기기 관련주에다 샘 올트먼이 챗 GPT 뭐 의료 GPT 뭐 만들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 또 급등하기가 좋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다가 물려도 샘 올트먼 믿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샘 올트먼을 믿고 가든가 아니면 머스크 얘기를 믿고 가든가 해가지고 의료 AI 쪽으로 뭔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 철강주만 이슈 나오면서 급등하는 게 아니고 저기 어제 엔터주처럼 급등하는 얘기가 아니고 엔터주들은 얘기가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시진핑 안 놀러 오면 어떡할 겁니까? 또 한강령 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뭐 그러던데 그런 것보다는 의료 AI 쪽은 이슈가 확실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수술 로봇이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엄청나게 돈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은 거의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하게 얘기했고 흔들면 더 사세요. 많이 빠질 자리도 없어요. 뭐 지금까지 게 많이 빠져봐야 뭐 정말 많이 빠지면 4,000원인데 저는 4,500원 요까지가 그렇죠? 요까지가 빠지는 마지막 그 자리가 아닌가. 근데 안 떨어지고 오늘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면 이제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잘 안 떨어지니까 이거는 분할 매수로 어쨌든 괜찮은 종목으로 물려도 좀 안전한 종목으로 어제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도 코스피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해법을 제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코리아 서키트 보도록 할 텐데요. 16,000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08% 살짝 눌리게 되면서 13,2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 우선은 모 회사가 영풍이죠. 최근 이 PCB 기판의 테마에 힘입어서 급등을 보이긴 했지만 이 때문에 약간 이 영업 손실적인 측면이 좀 덮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코리아 서키트가 이 작년에 1,200억 원대의 순손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영풍전자까지 전자계열사 전반이 크게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리아 서키트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단기 목표치를 찾습니다. 매매장이잖아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요거 좀 걸렸어요, 지금. 여기 걸리죠.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럼 여기가 저항받고 이제 정확하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면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팔아야 되는데 손실이잖아요. 16,000원에 물렸고. 근데 지금 뭐 PCB라든지 이쪽 애들이 지금 IT 섹터들이 뭐 유리기판이니 뭐니 해가지고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돌리는 거예요. 결국 유리기판이 이렇게 판때기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그럼 PCB 하는 애들이 다 유리기판 쪽으로 연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 받으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16,000원까지 못 갈 수 있는 그런 너무 무리한 목표치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빠지면 한 12,000원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 추가 매수 물타기를 생각한다면 12,000원 이하. 그러니까 너무 일찍 잡으면은 1,500원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미쳐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500원까지 생각하고 조정 시 매수를. 이게 매매적인 관점입니다. 정상적이죠. 올라왔으니까 조정받고 조정받았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박스권을 제일 좋게 움직여주는 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주면 상승 트렌드로 박스권을 만들어주게 되면 주식이 너무 쉬워지는 거고 좀 어렵게 움직이게 되면 평양 박스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하락 박스권. 이게 뭐냐면 2022년도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해도 깨지죠. 물리면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하락 박스권은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습니다만 평행 박스권이나 우상향 박스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빠져나오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16,000원 나중에 올라왔을 때 잘 팔아주시라는 거죠. 조정받으면 다시 재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친숙한 종목이죠.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약 5% 빠지면서 36,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를 보자면 35,000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고요. 15%의 비중, 다행히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자면요, 이 대표적인 유리기판주인데 이틀 전에 4만 원까지 거의 전고점까지 급등 나왔다가 오늘은 다소 되돌림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유리기판의 힘을 타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자, 반도체 쪽에서 제가 제일 강하게 제일 좋게 얘기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는 쪽으로 얘기해 드렸고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 올릴 거다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진짜로 들어 올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서 사다가 물린 사람들 결국은 다 올라왔어요. 다 수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뿐. 근데 지금 저는 반도체에 보는 시각을 중국 때문에 그래 유리기판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로봇과 인공지능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잡주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타격이 덜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HBM을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기술 유출 때문에 지금 HBM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옵니다. 성공은 모르겠지만 좀 불안해요. 성공할까 봐. 그리고 DDR5는 이미 중국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 이미 벌써 그게 들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기술 유출에서 똑같은 거 찍어내기 때문에 성능도 똑같을 거고 수율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진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킬레스 건인 거고 나중에 치킨 게임으로 간다라고 트랜스포스에서 그래서 경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종목이고 원래 반도체가 정상으로 우리나라가 초격차로 계속 가고 있었다면 저는 이거를 계속 밀었을 거예요. 올라간다고. 근데 작년 9월달, 10월달에 트랜스포스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뭐 기술 유출이니 어쩌니 뭐 치킨 게임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박스권장이죠. 그럼 전략을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저항대죠. 수익 났죠. 한번 팔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돌파가 되면 손절 라인을 4만 원을 잡고 쫓아가면 됩니다. 돌파가 되면 강하게 돌파하면 이건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 이슈는 안 좋아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4만 원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만 원 돌파하면 계속 가겠다는 뜻이니까 돌파가 되면 쫓아 들어가도 됩니다. 4만 원 손절 잡고 계속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박스권장이잖아요.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항받고 얘네 생각이 저항받고 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전 두 번째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받고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공략을 해주는 거는 좋으니까 내려올 때 다시 박스권 전략으로 뭐 27,000원이라든지 22,000원이라든지 내려오면 다시 공략을 해도 되는데 더 쉽게 들어가려면 이거 말고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애들 바닥에 돌리는 애들 이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요런 위치에서 요런 위치에 있는 애들 공략해주면 되잖아요. 볼 것도 없이 아까 전에 셀바스 한번 봐봐요. 뭐가 더 앞으로에 더 편하게 수익이 나는지. 바닥에서 거래 실려 있고 요런 애들이 더 수익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올라갈까 봐 불안한 부분들을 절반을 팔고 차라리 오늘 추천해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로 들어가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올라가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수익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고 뭐가 더 만만하고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밤사이에 아마존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써줬죠. 비록 이날 주가는 1.2%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이 또한 월마트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아마존의 주가까지 짓누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로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on surpasses Walmart in revenue for the first time. 자, 아마존이요. 미국의 유통 공룡이죠. 월마트를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오늘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자, 키포인트 바로 보자면요. Amazon leapfrogged Walmart in quarterly sales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분기별, 연간과 분기별 잘 구분을 해줘야겠죠. 분기별에서 매출을 앞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 leapfrogged라고 하면은 그만큼 개구리가 깡충 뛰어오르는 급등하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질렀다라는 뜻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아마존의 라이벌인 월마트는요. 2012년에 석유 대기업이죠. 이 엑손모빌을 제친 이후로 줄곧 매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2년간의 대장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위에 머물렀던 건데요. 그걸 드디어 아마존이 제쳤다라는 소식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Walmart reported $180.5 billion in sales during the most recent quarter, while Amazon reeled in $187.8 billion. 자, 이렇게 보자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가실 건데요. 우선 월마트의 최근 분기 매출은 1,805억 달러였고요. 또 아마존은 1,87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이 정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분기당 이 1,0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시총 현재 1위 기업인 애플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4분기에만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를 겨우 넘는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Walmart still leads the way in annual sales. 연간 매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월마트가 우세하고 있지만 though Amazon is gaining ground. 아마존이 점점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요. 분기가 아니라 이 연간의 매출로 따지자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월마트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익 구조 자체가 비교가 불가합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소매 매장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아마존은 매장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독과 클라우드 서비스 또 광고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중이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매출은 2020년 이후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전체 매출의 17% 이상을 여기에서 차지를 할 정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 아마존이 다시 한번 월마트를 누르고 연간 매출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순간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아마존의 주가 흐름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자, 뭐 지금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월마트의 매출을 넘어섰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얘기로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일단 좋은 얘기는 나왔는데 일단 아마존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자, 아마존 차트입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라고 맨날 올라가지 않는다.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최근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차트를 봐봐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단순합니다. 되게 순수하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도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되게 착하게 움직여요. 막 우리나라처럼 막 어렵게 막 갑자기 막 급등 나오고 갑자기 급락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현저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맞춰 들어가면 바닷가에서 그 파도만 잘 타면 윈드서핑 재밌게 즐길 수 있듯이 그 리듬만 타면 되거든요. 리듬 못 타면 뭐 어디 가도 다 그렇죠. 물 먹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구 샀던 사람들은 왜 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리듬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리듬을 못 타나? 그렇죠? 이 박자를 잘 타면 되는데 박자를 못 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폭의 조정폭, 상승폭의 조정폭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리듬대로 움직이지만 리듬이라는 거는 변조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리듬에서만 안 끼지면 돼요. 그러니까 변조라는 거는 음악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게. 갑자기 이렇게 장르가 가다가 장르가 갑자기 격해지다가 갑자기 이게 뭐 오페라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리듬으로 가다가 조정을 받겠다 그러면 이 상승폭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걸 계산해서 들어가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근데 여기다 지금 타치에다가 그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모자라서 못 그렸는데 일단 제가 사무실에서 그려온 거는 이제 207달러, 196달러, 18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7달러면 이쯤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사면 돼요. 혹시나 아마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207달러 여기네요. 요 라인이랑 그다음에 196달러. 196달러.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잡았을 때,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잡았을 때 조정 비율을 놨을 때 3분의 1 중심 3분의 2 가격입니다. 3분의 2가 186달러인데 그럼 186달러로 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아마존의 자체적인 악재가 나오든가 실적 그거 뻥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 저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사야 돼요. 그 악재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6달러가 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악재가 없으니까. 아니면 미국 시장이 빠져야 돼요. 여기 보면 미국 시장이 자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좀 빠지면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겠다라고 내려오면 저게 186달러로 떨어집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사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면 되는데 미국장도 안 떨어져, 뭐 나스닥도 안 떨어져, 뭐 매출은 좋다고 해. 근데 조정은 받고 있어. 그러면 조정이 세겠냐고 이게. 안 내려오죠. 얘가 186달러로 떨어지면 미국장이 떨어지면 저것만 아마존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애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어디에서부터 공략해야 돼? 여기 전고점 여기 부분. 그러니까 207달러부터 200달러 사이로 내려오면 그땐 사야 돼요.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207달러.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207달러, 그다음에 196달러. 요 라인에서 내려오면 사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미국 주식 여러분들이 입맛에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존 들어가면 막 30%, 40% 그런 수익은 쉽지 않습니다. 수익은 나죠. 내려올 때 사면 수익이 나는데 기껏해야 뭐 10%, 11%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뭐 30%, 40% 먹으려면 우리나라 주식이 더 유리해요.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죠. 아니면 대형주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좀 안전한 쪽으로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가면서 아마존보다는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시젠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죠. 이거 안 가겠냐고.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한 번은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더 큰 수익이 나와서 차라리 시젠. 근데 이것보다 더 잡주는 오늘 얘기했던 셀바스 헬스케어. 이거 추천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차트 봐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생긴 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떠 있는 거, 자 한국카본도 성광밴드도 다 작년 7월달, 8월달 조선기자재 좋다고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가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 중심의 매매장 다시 한번 전략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 테마 위주의 장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